제가 오늘 강의할 책은 하류지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참 요즘에 공부도 되게 안 하면서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일을 하면서도, 일을 안 하면서도 되게 당당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지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부로부터의 도피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일단 이 사진 보시면은 되게 친숙한 그런 풍경이잖아요. 저 중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교탁 앞에 계신데도 코앞에서 맨날 엎드려서 자고 그랬던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혐오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인식을 했었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라는 그런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를 못하고 학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 교육 자체가 되게 입학시험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정말 내 발전을 위해서 뭐 내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떨어졌는데도 어쨌든 시험을 그 안에서 뭐 퍼센테이지 상대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을 들어가는 그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뭐 내가 뭐 떨어졌는지 작년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더 문제라고 해요. 차라리 내가 못하는 거를 알고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작가는 더 심각한 사회적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는 게 뭐 어떠냐. 내가 그럼 모르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봤을 때 어떤 단어는 그래도 이거는 좀 몰라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아스페르길루스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병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런 거는 그냥 몰라도 왠지 넘어가도 크게 나한테 별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이라던가 뭐 도량형 이런 거는 왠지 모르면 내가 나중에 어떤 대화에 꼈을 때 왠지 뭔가 좀 창피한 일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뭐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 할 경우에 공부를 하다 할 경우에 모르는 게 생기면은 그래도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인식을 하고 좀 찾아본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다시 학습을 한다거나 해서 그 비어진 부분을 채워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왜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무언가를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않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게 이 앞에 어떤 이 칠판이 있는데 내가 이 칠판이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판단을 보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건데 그거를 이제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걸 봤을 때 이게 모르는 거다? 그러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이게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전혀 창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왜 그러면은 아예 그 모르는 걸 문제를 무시를 하게 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영어 문장들을 본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 뭐 수능 봤을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면은 뭐 이 정도 문장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 되니까 찾아보면 어느 정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모르는 건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랍어 같은 걸 보는데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니까 저거는 그냥 보자마자 아예 공부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애들한테는 이게 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심지어는 그 구멍을 채울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아랍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세계
자체 의미의 구멍이 잔뜩 뚫려 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언어 습득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대화는 다 하지만 책에서 읽을 때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다거나 뭐 아주 기본적인 정말 큰 대자 막 작은 소자 이런 한자도 모른다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점점 날로 커지고 있다고. 그게 이 작가는 일본 작가라서 이제 일본은 예로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되게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그 일본의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같은 그런 추세로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거나 뭐 공부 선생님이 너 이거 해야 된다 말을 하면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부를 내가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권리를 그럼 왜 행사를 해야 되냐.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내 발전을 위해서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이었나? 일본의 어떤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어떤 남자애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정말 순진하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되게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왜 사람 죽이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여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막 아프리카 애들처럼 내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종이가 없고 펜이 없고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거, 그 가능성을 아예 생각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도 왜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책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전보다 참 많이 좋아졌는데 애들이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자기가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 권리라고 박탈당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애들한테 최소한의 이만큼의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했었으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진짜 몇 세대 동안 만들어 온 게 그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참 씁쓸한데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제 문제인 게 집에서도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집에서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들을. 어차피 옛날 같은 경우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자식을 낳았던 게 그냥 애들이 너무 갖고 싶고 이쁘게 키우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집안에 너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을 낳아서 최대한 많이 낳아서 농사 일을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막 많이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자기가 집안에서 어떤 가사노동을 하고 뭐 밥을 먹고 심지어는 그냥 설거지 거기다 갖다 놓는 것만이라고 해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아니면 용돈을 500원씩이라도 준다거나 해서 어떤 보상을 줬었어요. 칭찬을 해주거나. 그래서 애들이 이게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든 수고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애들이 갖게 됐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사 노동 자체도 너무 정말 쉽게 돼서 할 일이 없을 뿐더러 애들도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너무 애지중지하게 막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뭐 가사 노동을 시켜서 얘한테 그 노동의 가치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그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뭐 좀 하려고 하고 뭐 엄마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너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공부나 해라. 학원이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원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힘들게 해서 얻은 것 갖다가 쓸 때
소비를 한다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건데 애들이 노동을 해보지도 않고 소비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보지도 않고 쓰는 걸 먼저 배우게 된 거죠. 애들이 너무 요즘에는 정말 뭐 5, 6살만 돼도 뭐 문방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돈 들고 가서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한테 뭐 500원, 1000원 모아놓고 모아놔야 한 번 어디 문방구 가서 뭐 살 수 있을까 말까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애들이 거의 한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뭐 용돈은 엄마 아빠도 주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지 얼마나 용돈을 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힘들어서 용돈을 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들이 이미 취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자기가 노동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 채 소비 주체로서의 자기를 먼저 확립을 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